세종정보올림피아드 예선대회 첫 번째 문제 숫자 뒤집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설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에서는 하나의 정수가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들처럼 123이라거나 120 혹은 1200, 1201 이러한 숫자들이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역순으로 뒤집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123이라면 123을 이 맨 오른쪽에 있는 3을 맨 왼쪽에 위치하게끔 해주고 또 이 가운데 있던 2는 그대로이지만 맨 왼쪽에 있던 1이라는 숫자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321이라는 숫자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 근데 120이 입력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0을 맨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2는 그대로 그리고 맨 왼쪽에 있던 1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0, 2, 1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왼쪽에 있는 0 숫자는 생략을 해서 21만 출력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출력 예시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을 한번 설계를 해봅시다. 입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수 하나를 입력을 받는다고 했고요. 출력해 주어야 할 것은 거꾸로 뒤집은 숫자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 입력받은 숫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어떠한 변수에 저장을 해준 다음에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맨 앞자리가 0인 경우에는 0을 제외하고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이 숫자를 거꾸로 뒤집을 것인가. 우리가 정수를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수를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서 저장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추상적으로 이제 수행해야 되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 정해서 원하는 출력 결과가 될 때까지의 그 처리 과정을 직접 이렇게 펜이나 아니면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수행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65라는 숫자를 딱 정해서 56으로 뒤집어서 거꾸로 뒤집어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65라는 숫자가 정수형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수 숫자들의 좀 특성을 이용을 해서 한번 숫자를 거꾸로 뒤집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65에서 6은 10의 자리에 해당이 되고 10의 자리 그 다음에 5는 1의 자리에 해당됩니다. 1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출력 결과인 56은 5가 10의 자리에 해당이 되고 6이 또 1의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10의 자리에 있던 숫자가 1의 자리로 가고 1의 자리에 있던 숫자가 10의 자리로 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이 65라는 숫자를 풀어서 이렇게 쭉 적어 봤는데 먼저 6 곱하기 10을 한 값에다가 우리가 5 곱하기 1을 한 값을 더해주면 65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5 곱하기 10을 한 값에서 6 곱하기 1을 한 값을 더해주면 5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자릿수별로 숫자를 구해주면은 나중에 5라는 숫자를 구해서 10을 곱해주면 5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또 얻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6이라는 숫자를 10의 자리에 있던 6이라는 숫자를 또 구해서 50에다가 더해주면은 56이라는 숫자를 또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이 각각의 자릿수의 값들을 구할 수가 있을까? 이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머지 연산입니다. 그래서 65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면 5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 5라는 값은 우리가 뒤집고자 하는 그 결과에서 10의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5라는 값을 10을 곱해서 50을 만들어 주고 이 아래에 있는 6이라는 값을 다시 구해서 더해주면은 5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이라는 이 1의 자리 값은 10의 자리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가 아까 65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 이 식에서 65를 10으로 나눈 다음에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면 우리가 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65를 10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이 결과값이 6이 되겠죠. 그리고 6을 다시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6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코드로 직접 한번 구현을 해 볼 건데요. 먼저 이 메인 함수에 두 가지의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65라는 숫자를 저장해 놓을 변수, value의 줄임말인 VAL이라고 해서 정수형 변수에다가 65를 먼저 대입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50을 더하고 또 6을 더해서 56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을 sum이라는 변수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값은 0을 또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행했던 것처럼 일단 먼저 5라는 값을 구해서 우리가 65에서 5라는 값을 구해가지고 10을 곱해서 50을 만들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이때 활용하는 게 바로 나머지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sum이라는 변수에 value 그리고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value에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더해가지고 대입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value에는 얼마가 들어있죠? 그쵸, 65가 들어있죠. 그럼 65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바로 5가 될 겁니다. 5. 그래서 원래 sum에는 0이 들어있었으니까 0 더하기 5를 해서 다시 sum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표에다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쌤이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alue라는 변수에는 값의 변화가 없을 거고요. 대신 sum이라는 변수의 값은 0에서 5로 바뀔 겁니다. 방금 우리가 5를 더해서 저장을 해줬죠. 자, 그리고 나서 이 5라는 값은 우리가 56의 10의 자리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sum 변수에다가 10을 곱해서 다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sum의 값이 5에서 50으로 또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이라는 숫자를 구해서 한 번 더 더해주게 되면은 5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나머지 연산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6을 구해주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10의 자리의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value, 변수 value의 값을 10으로 나누어 준 다음에 이걸 다시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65를 10으로 나눈 값은 6이 되겠죠. 그리고 6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바로 6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눠서 10으로 바로 나눠가지고 구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추후에 쌤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세 자리 숫자 또 여러 자리 숫자를 또 계산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자릿수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10으로 나누어 가지고 계산을 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 6이라는 값을 다시 썸에다가 더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56이라는 값을 썸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이거를 출력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 과정이 또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두 번째 자릿수까지 있는 숫자를 뒤집어 봤습니다. 그러면 입력되는 예시에서 세 자릿수, 네 자릿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세 자릿수를 거꾸로 뒤집는 코드를 또 설계를 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프로그램 설계 방법으로 세 자리 숫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합시다. 123을 321로 출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면 되는데요. 이 123이라는 숫자를 각 자릿수별로 구해서 32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 연산을 활용을 하면은 이 세 자리 정수의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를 각각 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123에서 1의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서 3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주면 3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의 자리 숫자를 또 구하기 위해서 123을 이번에는 10으로 먼저 나눠준 다음에 다시 10으로 나눈 나머지 숫자를 구하게 되면 2라는 숫자를 또 얻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30이라는 숫자에다가 2를 더해서 32로 만들어준 후에 다시 10을 곱해주면 1의 자리 숫자만 더해주면은 321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0의 자리인 1이라는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100으로 나눠준 뒤에 나머지 10, 즉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서 다시 1을 더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321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명령어가 몇 가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자릿수에 따라서 곱해지는 숫자 그리고 또 나눠지는 숫자가 자릿수별로 똑같이 10배씩, 10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반복 구조로 구현을 하면은 굳이 우리가 자릿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당하는 자릿수만큼 거꾸로 숫자를 뒤집어서 출력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입력되는 값들이 그때그때마다 자릿수가 다르니까 계속해서 직접 이렇게 한 줄 한 줄 순차적으로 명령어를 작성을 해서 뒤집어 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반복 구조라는 걸 활용을 할 것인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지금 보니까 자릿수를 계속해서 증가시켜 나갈 때마다 이 value라는 변수에 나눠주는 값이 10, 100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0씩 커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이라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 1이라는 값을 대입을 한 후에 맨 처음에는 123 나누기 1을 해도 그대로 123이니까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을 때 3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후에는 n에다가 10을 곱해서 2라는 숫자를 구할 때 123 나누기 10을 통해서 12를 구하고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을 때 다시 이제 10의 자리인 2를 구해서 썸에다가 더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또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value, n, 그리고 sum이라는 세 개의 변수가 어떻게 값이 바뀌는지 이렇게 변화 과정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값이 바뀐 변수들입니다. 변수 값들이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서 이 코드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두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를 거꾸로 뒤집어 보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항상 두 자릿수, 세 자릿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자릿수를 가진 7자리가 될 수도 있고 15자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숫자들이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어떠한 자릿수의 숫자가 입력이 돼도 거꾸로 뒤집어서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n자리 숫자를 거꾸로 뒤집어 볼 건데요. 방금 보았던 코드에서 세 자리 숫자에서 또 두 자리 숫자에서 항상 반복돼서 동일하게 나왔던 자릿수를 구하는 코드와 이 각각의 자릿수를 구해서 우리가 또 더해주는 요 코드와 또 이 자릿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썸의 값을 10씩 곱해주는 요 코드 그리고 자릿수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n의 값을 10씩 증가시키는 요 세 줄의 코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일한 코드가 나오면 우리는 반복 구조라는 걸 활용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 while문에 속해 있는 명령어들이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할 것이냐? 바로 이 괄호 안에 그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괄호 안에는 이 value라는 값 그리고 n이라는 값을 통해서 자릿수를 계산을 해서 세 자리 숫자가 들어오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딱 세 자리까지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value를 n으로 나눠줬을 때 자, 123을 n으로 나눠줬을 때 이 n에는 이 자릿수별로 한 번씩 반복이 될 때마다 n의 값이 1에서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10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3을 1로 나눴을 때는 123이 나올 거고 이거를 10으로 나눴을 때는 12가 나올 거고 100으로 나눴을 때는 1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1000으로 나눴을 때는 그 값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네 자리 숫자까지는 우리가 자릿수를 구해서 또 더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0의 자리까지만 반복을 하고 1000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멈춰주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value를 n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고 만약에 n이 1000일 때 이 결과값이 value를 n으로 나눴을 때 결과값이 0이 나오게 되겠죠. 이 경우에 반복을 멈춰줘라 라고 코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입력 예시를 한번 직접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56이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결과는 65인데 출력 예시가 650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10을 더 곱해서 650이 나온 걸로 봐서 우리가 이 sum은 sum 곱하기 10이라는 이 코드 이 부분에 반복이 한 번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650이 출력이 되고 120을 입력을 했을 때도 21이 나와야 하는데 210이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sum에는 0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두 명령어의 순서를 바꿔주면은 sum이라는 값이 처음에는 0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0에다가 10을 곱해줘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위아래 두 줄을 순서만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 또 오류를 해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n자리 숫자를 거꾸로 뒤집는 코드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 세종정보올림피아드 예선대회 두 번째 문제 숫자 뒤집어 더하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027번 문제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하죠. 팔린드롬은 회 문자라고도 하며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같은 내용이 되는 문자나 문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10 이상의 정수는 역순으로 된 수를 더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는 팔린드롬인 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수가 3838인 경우 아래와 같이 8383을 한 번 더해주면은 1262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팔린드롬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0 이상의 정수, 특히 196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수는 팔린드롬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196을 제외한 0 이상의 정수가 주어질 때 출력 내용을 이제 팔린드롬 수를 만들기 위해서 역순의 수를 더한 횟수 그리고 팔린드롬인 수를 공백으로 구분하여 출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자세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입력 예시와 출력 예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입력 예시에서 1번에서 123이 입력이 됐을 때 출력에는 1 그리고 444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123은 팔린드롬 수가 아니기 때문에 123에 이 123의 역순인 수를 더해주는데요. 바로 321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결과를 계산해보면 400,
444가 나오게 됩니다. 444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거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거나 모두 동일한 숫자이기 때문에 팔린드롬 수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우리가 444라는 팔린드롬 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총 한 번 이 역순인 수를 이 321을 더해줬기 때문에 1 그리고 한 칸 띄고 444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입력 예시 그리고 출력 예시 2번을 보면은 12821이 입력되면은 이 숫자는 그 자체로 팔린드롬 수이기 때문에 이 역순으로 된 수를 한 번도 더하지 않고 그대로 0과 12821을 출력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입출력 예시를 바탕으로 입력 그리고 처리 또 출력 이 과정을 한번 설계를 해봅시다. 먼저 입력되는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다가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 정수형 변수 하나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력받은 숫자가 123은 팔린드롬 수가 아니고 12821은 팔린드롬인 수가 먼저 입력이 되죠. 그래서 일단 입력받은 숫자가 팔린드롬 수인지 검사를 해줘야겠어요. 그러면 입력받은 숫자와 또 이 팔린드롬 수인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입력받은 숫자의 역순인 수를 구해서 우리가 처음 입력받은 숫자랑 비교를 해서 서로 같은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이 num과 또 역순인 수가 서로 같다. 그러면은 바로 이 팔린드롬 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팔린드롬 수에 해당이 되면은 역순으로 된 수를 더한 횟수와 그리고 우리가 변수 num에 저장된 값, 즉 팔린드롬 수를 출력을 해주면 될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num에 저장된 값과 num에 역순으로 된 수를 더해서 다시 팔린드롬 수인지 검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역순으로 된 수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전 문제인 숫자 뒤집기 문제에서 활용했던 코드를 다시 한번 또 활용을 하도록 합시다. 아직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한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를 해두고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숫자를 뒤집어서 자릿수별로 우리가 구해서 숫자를 거꾸로 뒤집는 코드를 구현을 했던 걸 보고 오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숫자 뒤집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드를 이렇게 또 구현을 했었고요. 이거를 이제 함수라고 하는 어떠한 명령어의 집합으로서 입력과 또 출력을 통해서 우리가 호출을 해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이 명령어의 집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리버스라는 이름의 함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 놨고요. 그래서 value를 입력을 받아서 이 각각의 자릿수별로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역순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또 10을 곱하고 10을 곱해주고 또 그 각 자릿수별로 이렇게 구해서 계속 더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마지막에 썸을 반환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역순으로 된 수를 반환해주는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리버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팔린드롬 수인지 아닌지만 비교를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봅시다. 자, 여기 메인 함수를 보면 먼저 우리가 숫자를 입력받기 위한 num 그리고 또 우리가 미리 이 몇 번
숫자를 더해줬는지 세기 위한 i라는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해주고요. num에다가 숫자를 먼저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if 이제 만약에 이 num이라는 숫자가 num에 있는 값이 리버스 num 리버스 함수를 호출해서 그 반환된 결과값이랑 같으면 우리가 yes라는 문장을 출력을 하고 아니면 no라는 문장을 출력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입력 예시 123을 이용해서 이 문장을 쭉 따라가 볼게요. 처음에 num이라는 변수에 123이 대입이 되고요. 저장이 되고 만약에 123이라는 값이 리버스 123이랑 동일하다면 리버스 123을 우리가 호출하는 순간 리버스 123을 우리가 호출을 하면은 이 안에서 처리 과정을 거쳐서 321을 반환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21이 되고요. 123이랑 321이 서로 같은가 비교를 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거짓이 됨으로써 우리가 no라는 문장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리버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펠린드롬 수를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 주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펠린드롬 수인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메인 함수의 while문의 조건처럼 num에 입력된 값이 리버스 num과 같지 않으면 아직 펠린드롬 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펠린드롬 수가 될 때까지 num의 이 기존에 있던 num의 값과 리버스 num의 값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입력 예시 1번에서는 이 123에다가 321을 더해서 444를 num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coun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순으로 된 수를 더해줄 때마다 이 증가 횟수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while문을 통해서 펠린드롬 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더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444 num에는 444가 있고 그리고 리버스 num 여기도 리버스 444를 했을 때 이 내용이 444이기 때문에 서로 같기 때문에 반복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고 while문을 빠져나와서 이 count 우리가 지금까지 리버스 num이라는 이 함수에서 반환된 값을 더해준 횟수와 그리고 펠린드롬 수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 num의 값을 출력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정보올림피아드 예선대회 세 번째 문제 세수 정렬하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3개의 정수가 주어지면 이 정수를 오름차순이라고 하면은 작은 것이 가장 왼쪽에 큰 값이 가장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끔 해서 순서대로 정렬을 하여서 출력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불가능하면은 불가능, impossible이라고 출력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력 예시를 보면은 3개의 정수가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주어지고요. 세 정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결과를 공백으로 구분하여 출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불가능하다면 impossible이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입력 예시, 출력 예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입력 예시로는 180, 160, 170이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이 3개의 정수를 가장 작은 값이 맨 왼쪽에 160부터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작은 값 170,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값인 180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래 보니까 3, 2,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큰 값이 이 세 개의 정수 중에서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값을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서 우리가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입력 예시, 출력 예시 3번을 한번 보면은 180, 160, 160이 입력이 되었을 때는 160이라는 숫자가 두 번 입력이 되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파서블이라고 출력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우리 입출력 값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한번 또 설계를 해보죠. 일단 먼저 우리가 세 개의 변수를 지정을 하고 세 정수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입력받은 세 정수를 비교하여 가장 큰 값, 중간 값,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서 순서대로 가장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프로그램 설계 방법으로는요, 변수를 활용해서 세 개의 변수를 선언한 뒤에 이 각각의 변수에 저장된 값들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 중간 값,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순서대로 출력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큰 값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총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죠. A가 가장 큰 경우, B가 가장 큰 경우, C가 가장 큰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어떻게 또 어떤 식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수를 비교를 해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경우에는 A가 B보다 크면서 그리고 A가 C보다 크다면 두 경우 모두 참인 경우 참을 반환할 수 있도록 AND 연산자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A가 가장 큰 경우에 이 조건이 참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B가 A보다 크면서 또 B가 C보다 크다면 바로 B가 가장 큰 값이 될 겁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C가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A, B, C라는 정수형 변수 3개를 선언을 해주고요. 스캔F를 통해서 각각의 변수에 정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조건을 처음은 if A가 B보다 크면서 그리고 A가 C보다 크다면 A가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A가 가장 큰 값입니다를 출력을 해줍니다. 또 if 조건이 거짓이지만 또 다른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게 바로 else if죠. 그래서 else if의 조건에 B가 A보다 크면서 B가 C보다 크다면 B가 가장 큰 값을 가지니까 B가 가장 큰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또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f 조건과 else if 조건 모두의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 우리가 else 이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A와 B가 모두 큰 값이 아니라면 C가 가장 큰 값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떤 변수에 들어있는 숫자가 가장 큰지 우리가 또 이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A가 가장 큰 경우에는 이제 변수 B와 C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값과 중간 값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데요. A가 B보다 크면서 또 C보다 큰 경우, A가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B와 C를 비교를 해서 B가 C보다 크다면 C, B, A 순서로 숫자를 출력을 해주고요. 만약에 아닌 경우, C가 B보다 더 큰 경우에는 B, C, A 순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수의 이름만 바뀌고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이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수를 비교해서 그 순서에 맞춰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드처럼 우리가 A가 가장 큰 경우 여기에 A가 가장 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A가 가장 큰 경우 또 실행해야 될 문장으로 B와 C를 비교하는 if문을 통해서
B가 더 큰 경우에는 CBA, 그리고 C가 더 큰 경우, else, 인 경우에는 BCA를 출력을 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180, 160, 170일 때는 160, 170, 180이 우리가 원하는 출력 결과대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60, 160, 150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출력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쵸, 바로 impossible 이라는 단어 문장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160, 160, 150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가장 큰 값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입력된 수 중에서 중복된 값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if문을 추가를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if A가 B랑 같거나 O와 연산자를 사용해서 셋 중에 하나라도, 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인 경우가 있으면 impossible이라는 이 문장을 출력을 하도록 해 주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조건도 보면 A가 C랑 같거나 C가 B랑 같거나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숫자가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A, B, C 이 세 정수 중에서 서로 중복되는 숫자가 없으면 이 else 문장을 수행을 함으로써 아까와 같이 가장 큰 값을 찾아주고 이 외에 두 변수를 비교를 해서 이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까지 순서대로 출력을 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정보올림피아드 예선대회 네 번째 문제 소인수분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RSA 암호화 알고리즘에서는 매우 큰 두 개의 소수를 곱한 값을 키 n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이유는 n을 효율적으로 소인수 분해하는 알고리즘이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소인수 분해는 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음, 이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뜨리는 약수 중에서 소수인 자신과 1을 제외한 다른 어떤 수로도 나누어지지 않는 수인 약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고 하면은 1보다 큰 이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문제에서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과 동일한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인수분의 예시를 같이 한번 볼까요? 35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7, 5와 7이라는 소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72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가장 작은 소수들로만 이렇게 표현을 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정수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 n이라는 값을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공백을 기준으로 한 줄에 출력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들의 크기가 작은 수부터 큰 수의 순으로 출력하되 곱하기 기호는 생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인수 분해를 하는 과정을 일단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70이라는 숫자를 정해서 소인수 분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7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나누어 주는 값이 바로 2입니다. 2로 나누어 주는 이유는 우리가 1로 나누어 주면 계속 111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1보다 크면서도 가장 작은 소수인 2를 활용해서 어떤 수를 2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72는 2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2로 나누어 주고 그러면 36이라는 또 우리가 몫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36도 나누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2로 다시 나누어 주면은 18이라는 값을 얻게 되고 18도 다시 한번 2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라는 값을 얻게 되는데
9는 2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2보다 1 큰 소수인 3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9를 나누어 주게 되면은 3이라는 값을 또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을 다른 소수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통해서 72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1470이라는 숫자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1470 같은 경우에는 2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2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735라는 숫자를 또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735라는 숫자는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3이라는 값으로 또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245라는 이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245는 2로 나누어 떨어지지도 않고 또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5라는 소수로 또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49라는 또 값을 얻게 되고 49는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7로 나누어 줘야겠죠. 그랬더니 우리가 최종적으로 7이라는 또 소수를 얻게 되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7 이렇게 곱해 줌으로써 147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수학적으로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직접 코드로 구현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총 6가지 이 순서로 명령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우리가 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정수를 입력받기 위한 변수를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인수를 출력해 주기 위한 변수 i를 하나 만들어 주고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는 이유는 소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이 1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는 2가 2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i라는 이 변수에 2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n을 입력을 받고 이 n을 변수 i에 들어있는 값으로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만약 나누어 떨어지면 입력된 수를 i로 나누어서 다시 저장을 해주고 우리가 2로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i의 값을 출력을 해주고 다시 4로 이동해서 n을 i로 나누어 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1470에서는 2로 나누었을 때 735라는 값이 나왔는데요. 이때는 다시 2로 나누어 봤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6번에 또 2로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 아니면 이라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i를 1 증가시키고 그럼 이제 i의 값이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4로 이동을 해서 n을 i로 나누어 봅니다. 그러면 735를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735를 3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변수 n에 저장을 하고 3의 값을 출력을 한 다음에 다시 n을 i로 나누어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설계 내용을 구현을 해 볼 건데요. 먼저 이 메인 함수의 변수로는 n과 i가 있습니다. 그래서 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입력되는 정수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 i는 우리가 계속해서 n을 나눠주기 위한 소인수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n이라는 변수에 우리가 값을 입력을 받고요. i에는 2를 대입을 해 줍니다. 2를 저장하는 이유는 가장 작은 소인수 중에서 1보다 큰 소인수가 바로 2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2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이 말인즉슨 n을 어떤 소인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없으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의미겠죠. 나누어 떨어지면은 i의 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n의 값을 i로 나눈 값으로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소인수로 계속 나누어 주면서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면은 소인수 분해를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i의 값을 1 증가를 시키면서 나누어 떨어지는 소인수를 찾기 위해서 변수의 값을 1만큼 증가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복을 이용해서 이 소인수 분해를 또 완성을 해 볼 건데요. 만약에 i가 n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3에서 6번 과정을 이렇게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6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2로 나누어 줌으로써 2를 출력을 하고 이 n에 들어있는 값이 이제 2로 나눈 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3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i의 값을 1만큼 증가를 시켜서 3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3을 한 번 더 출력을 해주고 n에는 이제 3을 3으로 나눈 값인 1이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1을 다시 3으로 나누어 줄 거냐? 그러면 소인수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i의 값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같거나 작을 때까지만 계속 반복을 수행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while 문장을 통해서 i가 n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명령어를 수행을 해줄 건데요. n을 i로 나눴을 때 0이면 딱 나누어 떨어지면은 i를 출력을 해주고 n의 값을 i만큼 나눈 값으로 다시 저장을 해주고요.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i의 값을 1만큼 증가시켜서 다시 n에다가 i를 나누어서 딱 나누어 떨어지면은 i를 출력해주는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